저는 사별한 남편과의 사이에 일남 일녀가 있고 자식들은 모두 결혼했습니다. 남편과는 30대 중반에 사별했고 그동안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느라 직장도 다니고 장사도 해보고 3년 전까지도 일을 해서 그동안 쉬어본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은 각자 결혼을 했고 저도 3년 정도 동네 문화센터에 다니면서 부채춤도 배우고 노래교실에서 노래도 배우고 살면서 처음으로 여유라는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노래교실에서 저처럼 부인과 사별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저보다 5살이 위였고 슬아의 자식 3남매는 모두 시집장가를 가서 지금은 저처럼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대화가 잘 통해서 금방 가까워졌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사는 집에 어디라도 고장이 나면은 가장 먼저 와서 고쳐주었고 또 제가 아파서 문화센터에 결석을 하면 가장 먼저 달려와서 제 걱정을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사별한 지 오래였는데 이런 정을 느껴본 지가 오래라서 이 사람한테 많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또 얼마 전 이 사람이 저에게 이제 우리 살림을 합치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저도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걸리는 건 제 자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딸에게 먼저 말을 꺼냈더니 아니 자식이 셋이나 있고 더구나 5살이나 많은 아저씨하고 친구로 지내지 무슨 재혼이냐고. 더구나 그 아저씨는 빌라에 전세로 사신다면서 엄마는 엄마 이름으로 그래도 소형이지만 아파트도 있는데 그냥 이대로 살면 편할걸 그 아저씨 병들면 병수발할 일이냐고 재혼하지 말라고 펄쩍 뛰는 겁니다. 다음날 아들도 여동생에게 이야기를 들었는지 아침 일찍부터 전화를 해서는 재혼을 하지 마시고 친구로 지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식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긴 했지만 이렇게 거세게 반대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쪽 집 자녀들은 아버지의 재혼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는다는데 말입니다. 솔직히 저는 아프거나 당장 급한 일이 생겨도 자식들한테 걱정 안 끼치려고 모든 걸 제가 다 해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야말로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생겼는데 자식들의 반대 때문에 자식들 눈치 보느라 못하고 살아야 하는지 자식들에게 서운하고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희생해야 하나 싶네요. 제가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면 나이 들어서 재혼했다가 후회하는 사람들 많다면서 그냥 친구로 지내라는 친구도 있지만 또 어떤 친구는 아니다. 살면 얼마나 산다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후회되지 않게 살아라. 이렇게 말해주는 친구도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60대에 재혼하고 싶은 상대를 만난 분이십니다. 자녀들의 반대가 심하고 또 그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본인도 고민이 많을 텐데 지금 이 자녀들의 반대라는 것을 딱 들었을 때에 현실적인 것도 그렇지만 감정적으로 좀 이게 힘드신 것 같아요. 뭐 어머니도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예? 걱정거리들.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감정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사연 들으면서 참 이런 사연이 요즘 많은데 네네. 꼭 이런 경우 닥쳐서가 아니라 지금 부부로 사시는 분도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할까 하고 대화를 한번 나눠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이제 이런 이슈를 맞이할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오픈해놓고 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옳은 방법을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대화들이 필요한 때에 와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이 어머님의 네. 아주 결연한 의지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자녀는 자녀의 의견을 내는 거일 뿐이니까 네. 본인이 얼마만큼 그 남성분에 대한 애정이 확실한가 이게 키포인트 아닐까요? 아하. 이것이 결과적으로 자녀들이 반대해서 내가 지금 속상한 건지 아니면 지금 나의 이 상황이 내가 생각해도 좀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건지. 흔들리는 마음이 얼마큼 있는지 그런 걸 살펴보는 거죠. 맞습니다. 자, 이 사연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반응도 참 궁금한데요. 김미영 리포터가 들어봤습니다.
재혼보다 서로 그냥 의지할 수 있는 친구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노년에 의지한다 하는데 아니라고 봐야죠. 결론은 자제분들하고 이렇게 관련해서 재산 문제로 끝에 가서는 안 좋아요. 친구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후회스러울 때도 있어요, 살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일찍 혼자 됐으니까 또 애들도 다 시집장가 가고 했으니까 또 취미생활 하면서 만난 사이니까 좋은 인연으로 된 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좋은 인연이라고 봐야 돼. 주위에서 그거 가지고 나중에 재산 문제가 싸우는 걸 많이 봤어 내가. 친구로 만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주위에도 뭐 합쳐서 사시는 분이 계시는데 자식들하고 문제가 조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좋으려면은 그냥 친구로 만나고 사실 결혼을 하면 이게 좋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구로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쪽 가족들 봐야 하기 때문에 이게 트러블이 안 생긴다고는 저는 볼 수 없겠더라고요.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친구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끝까지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쯤은 행복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재혼이지만은 그럴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열심히 살았지. 걱정 안 해요. 네,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왔습니다. 다양한 게 아니고 거의 다 재혼을 왜 해? 친구로 지내지. 거의 그런 분위기인데요. 그런 의견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요즘 50대, 40대 뭐 이렇게 제 주변을 보면 그런 의견들이 참 많거든요. 너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혹은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테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주위에 많아지고 있어요. 그것이 재혼이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예. 저는 굉장히 그거 좋은 생각이고요. 네네. 그래서 이 어머님도 이 60대 여성도 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재혼하겠다. 하시면 돼요. 어허. 네, 난 그 남자 선택할 거야. 네. 나 그렇게 살게 하시면 된다고요. 주위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그거잖아요. 아휴, 지금 낯살이나 먹어가지고 지금 60 몇 살인데 지금 무슨 새삼스럽게 살림을 차리고 뭐야 그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런 정서가 있는데요. 그런 정서에 휘둘릴 필요가 없죠. 그분들이 내 인생 살아줄 것도 아니고 뭐 책임져 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분은 자식의 반대도 있겠지만 본인의 마음도 약간 좀 흔들리는 거죠. 그렇죠. 남들이 많이 얘기하니까 또 재산으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지 않을 건데 그 어떤 경우에도 어떤 재혼이나 초혼도 그런 갈등이나 싸울 일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걸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 바로 자식이 걱정하거나 주변에서 재산 문제로 혹시 무슨 문제가 있을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도 그런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 남자분하고 결혼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언젠가 한 번은 그 재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셔야 돼요. 정면으로. 예. 일단은 우리 요거부터 얘기 시작해보죠. 자녀들이 지금 재혼을 반대하고 있어요. 나름의 이유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치더라도 어쨌든 지금 자녀들이 평생 내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정말 사별한 이후에 아이들 키우는 것에 온 삶을 바쳤는데 지금 반대하는 그 자체가 지금 섭섭하거든요. 그렇죠. 자식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죠. 제가 그냥 싫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아닌 다른 남자하고 어머니가 뭐 웃고 식사하시고 그 자체가 일단은 되게 정서적으로 불편하고요. 또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충성심 갈등도 느낍니다. 그리고 정말 아니할 말로 어머니 저 하나밖에 없는 저 아파트 혹시 그 남자분한테 재산 보고 결혼했다가 홀라당 털리는 게 아닌가. 어머니를 진심으로 염려해서 그래서 더 큰 상처를 입지 않으실까.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경우는 정말 어머님 재산이 탐났을 경우도 있죠. 어머님 돌아가시게 되면 저게 우리 몫이 되는 건데 괜히 엉뚱한 사람 와가지고 그죠. 어머님 평생 고생하신 걸 괜히 저 남자분 좋은 일만 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정말로 자식들이 왜 재혼을 반대하고 염려하는지 그것도 사실은 대화하고 소통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무조건 서운해하거나 무조건 괘씸해할 일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이제 반대하는 이유는 이제 재산적인 것도 물론 있다고도 하지만 저는 이제 그거보다도 어머님이 이제 30대 중반에 사별하셨고 그
일남 일녀를 키웠어요, 이제.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너무 긴 세월 동안 혼자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버지에 대한 어떤 뭐 이런 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성이 이제 훨씬 평균 수명이 이제 길어요. 네네. 그럼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혼자 되신 어머님들이 많이 계세요, 정말. 너무나 주변에 거의, 예. 그러면, 재혼을 했다가, 나이가 아무래도 5살 연상인 아저씨를 이제 만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아플 시기고 뭐 이러는데 병수발만 하다가 만약에 한 10년이고 뭐 이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그때 또 엄마 혼자 남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세월을 또 견뎌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염려가 돼서 그렇지 않을까. 그걸 왜 또 시작하려 하느냐. 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예.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것 또한 자녀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의 의견일 뿐이지 모든 결정은 엄마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재혼을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자녀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개념이 아니다. 네. 이거는 본인이 선택해서 자녀들한테 이해나 양해를 구하면 된다. 엄마 이제 이렇게 누구 만나서 재혼한다. 이렇게 살려고 한다는. 예, 이거 선포하면서 너희들이 좀 이 부분을 이해해라. 이렇게 해야 될 문제지 결정권을 마치 자녀한테 둔 것처럼 너희 의견에 따르마. 너희 의견이 어떠니? 이렇게 물어봐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네. 그건 전혀 아니죠. 이제 뒤집어서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자식들이 대학에 갈 거냐 말 거냐, 어느 학교에 진학을 할 거냐, 휴학을 할 거냐, 뭐 언제 군대를 갈 거냐, 결혼을 할 거냐 말 거냐,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할 거냐. 그게 다 자식들이 사실은 결정권을 가져야 될 문제예요. 네네.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안 그런 경우도 가끔 있지만.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꾸 널 위해서 너 잘 되라고 하지만 네. 사실은 최종 결정권은 자녀가 갖는 게 맞듯이 이거는 너무나 명확하게 어머님이 결정권을 갖는 거죠. 우리 사회가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경험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밀착된 가족 관계에서 생기는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이들의 선택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른의 선택권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뭐 당연하다면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런 경우에서 되려 지금 나이 먹고 나서는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되나 허락을 받아야 되나 뭐 이런 지금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허락은 아니지만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어머니의 결정에 의해서 자녀들도 생활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내 결혼, 니네들이 뭐야? 건방지게. 아니면 내 돈 가지고 내가 쓰겠다는데 무슨 상속증여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런 접근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아요. 네네. 네. 이건 내 거니까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이 더 나하게 내가 처리한다 하면 되지. 안 그러면 이제 관계가 깨지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정말로 진심으로 어머님을 걱정해서 하는 소리인데 어머님이 그런 식으로 대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 네. 차분하게 그 대신 제도적으로 혼인신고까지 하고 정식으로 결혼식까지 하고 재혼을 할 건지 네네. 아직 한 2년 사귀어봤지만 좀 더 이성교제식으로 만나거나 아니면 정말 살림을 합쳐서 동거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귀고 있는 그 남자분하고도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 될 거고 그 남자분들이 자녀들이 갖고 있는 또 생각도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두 분의 결정사항이죠. 두 분의. 이 남자의 자녀들은 다 찬성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자 쪽의 자녀들은 반대예요. 거의 이런 확률이 높아요. 대한민국에 지금. 그게 뭘까요? 예, 그게 이제 아까 예를 들면 예. 여성이 이제 아무래도 더 오래 살다 보니 결국은 아팠을 때 병수발을 누가 드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고요.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이 예, 또 부분이에요. 주위에서 들어오게 되는군요, 이게. 그러니까 네. 이제 남자 쪽에 자녀들은 얼씨구나 잘 됐다. 약간의 이제 그런 심리도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우리가 다 챙겨드려야 되는데, 아줌마가 나타나서, 감사하다. 이제 이런 마음이 또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아까 시민들의 이야기에 이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자녀들하고 관계가 안 좋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자녀 말 들으세요. 이제 거의 이제 이런 분위기인데 네. 언제까지나 계속된 희생을 강요해야 하는가. 이 부모님은 지금 어머님은 이혼도 아니고 사별이에요. 30대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자, 30대 중반이면 결혼을 이제 시작해도 될 나이에 사실 사별하시고 맞습니다. 예. 자녀를 키웠어요. 할 도리를 다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자녀
입장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라.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부모한테 너무나 많은 희생을 강요하는 암묵적으로 이제 그거를 끊임없이 이게 아주 그런 게 저는 이제 조금 안타깝다 이거죠. 대한민국은 참 그 육아를 시작하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죽을 때까지 부모 역할을 아주 그냥 놓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는 이분은 내 인생을 살겠다. 이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다음에 뭘 할 수 있는 거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거는 인생은 문제와 함께 가는 거예요.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일어나면 그때그때 내가 그 부분을 같이 대응하면서 나는 내 삶을 살겠다라는 단호함을 좀 가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자분들의 자녀는 찬성하는데 왜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의 자녀는 반대하는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초혼이든 재혼이든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게 남자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상 씨나 저나 지금 살고 있는 분한테 잘해야 돼요. 남자들은 노후에 상당히 초라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엄마는 아파트까지 있으니까 우리의 선입관념하고 편견까지 조금 작용을 하는 거죠. 사실 이제 이 자리에서 지금 이런 논의를 하면서도 저 또한 여기에서 그 아파트가 누구 거고 재산 문제가 어떻게 되고 나중에 이게 누구한테 가고 이게 어떻게 되는 막 복잡하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가 정말로 딱 터놓고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데 언젠가는 반드시 한번 얘기하셔야 됩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 역시 혹시 관계가 좀 잘못돼서 재산관계 분란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전혀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본인 얘기를 통해서 하기가 좀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이 그런 걸 걱정한다. 그러면 그 남자분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아니면 그 남자들의 자녀들이 도대체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보고 그 조그만 아파트 하나 타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라든지 그 남자분이 나 이제 더 사귀기 싫다 하면 그분의 이제 됨됨이가 드러나는 거죠. 언젠가는 한번 얼굴을 붉히거나 언성을 뭐 좀 높이더라도 얘기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차마 어떻게 그 얘기 때문에 사실 그렇지만 나중에 큰 화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지금 좋아서 지금 노년에 정말로 소중한 인연을 만나서 이렇게 분위기 좋은데 이런 얘기 꺼내면 이게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 덮고 가다 보면은 더 큰 문제를 낳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인연이라는 거는요. 언제나 찾아오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럼요. 정말 지금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하시다가 이제 제 짝을 만났고 아플 때 달려올 수 있는 남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요. 평생 외롭게 살다가. 그럴까요, 그게? 자녀들은 지금 결혼해가지고 자기네 잘 살고 있어요. 부모님 아프다고 늘 달려와서 옆에서 같이 살아줄 거냐고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꼭 어떤 경제적인 부분 그런 거는 저는 그게 전부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돈이 또 전부도 아니고 뭐 이러기 때문에 저는 이 마음 이런 함께하고 싶은 마음 좀 의지하고 싶은 마음 이게 언제나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귀하게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원장님의 말씀에 제가 한다는 전제하에 당장 올해 내년에 결혼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시간 여유를 좀 갖고 자녀들하고도 좀 왕래도 하고 식사도 한번 하고 그러게요. 심리적으로 조금 좀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관계. 저런 분이라면 우리가 생각했던 게 기우였겠구나. 그 이유는 가능하면 자녀들의 축복 속에 두 분이 결혼하실 수 있으면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덧붙이고 싶네요. 맞습니다. 오늘도 좀 특별한 사연 함께 만나봤던 것 같습니다. 사연을 통해서 이 시대 한국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60대에 이제 정말 소중한 인연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 주부분의 사연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음이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